경윤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다시 6경주하고 7경주가 속칭 그들만의 리그 하위권서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편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급자들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양상 파업 비법으로 양분된 상황의 편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 우스컵 6경주입니다. 득점은 전장윤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장윤을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젖히기도 안 되고 추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전장윤 마크가 최선인 것 같은데 전장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경상권 서들인 심상훈, 김성근, 남승우의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들 3명 중에서는 그래도 김성근이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나름 선전을 펼쳐 나갔다가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성근,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직선 추입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승우, 심상훈과 협공을 우선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상권 선수들이 무려 5명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상권 선수들 중에서 파업파들이 뭉칠 것이냐, 아니면 노련한 여민호가 이들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희속감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 여민호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직선 추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고 봐요. 여민호가 추입 나선다면 이규범과의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호준하고 최봉기 여기에 차원제까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여민호 추입형이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맞대결로 나눠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배수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싱의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건의 마크냐, 아니면 전라권 선배인 강재원의 마크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재원도 김용건을 쉽게 밀어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배수철과 김용건의 안에서 배수철과 강재원과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치범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치범보다는 다소 좀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힘이 좋은 자력 능력 펼쳐 나갈 수 있는 박상훈이 아무래도 복싱의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훈의 김치범과의 연합 가능성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치범의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홍석환이 저치기 타임이 제대로만 잡아 나가게 된다면 노련한 박성순이라든지 김시진의 선행을 홍석환이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홍석환 중심으로 뒤집기 공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비파업으로는 김명섭, 주병환, 김재웅, 파업 선수로는 아무래도 박지원과 성종환의 경합, 연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병환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결승전에서 재미봤었던 김명섭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지영하고 성종환도 저치기 타이밍과 후미권 마크에 의한 궁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파업 선수의 완승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비파업 선수들 주병환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명섭의 칩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에 특별 승급 기회 갖고 있는 권혁진이 이래저래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하지 않았었던 배준호, 김종현이 있긴 합니다만 이들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김기범이나 박성호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박성호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12경주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강급자들 박진영과 조봉철, 물론 연합 펼쳐 나간다면 직전에 선행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조봉철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봉철이 먼저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리게 된다면 늘어난 박진영이 조봉철을 상대로 직선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강동규가 박진영과 조봉철을 상대로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강동규가 박진영과 조봉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장윤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장윤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장윤 제외하고 다 파업 선수들이요. 그 점 때문에 전장윤에게 초두 부담을 덜어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훈이 있긴 합니다. 13기 동기 생이라는 점에서. 한데 뭐 김정훈이 전장윤 끌은 초주 부담 덜어줘봐야 좋을 거 없죠. 물론 뭐 송대호도 월평팀 전장윤하고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데 뭐 송대호가 때려서 버텨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비파업 선수들인 전장윤과 송대호의 협공 기대보다는 파업 선수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상훈이 때려주고 이를 김성근이 막혀 나갑니다. 남승우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심상훈하고 남승우가 93년 동갑내기들이긴 합니다만 김성근의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김성근 나름 선전을 펼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부터는 김성근이 아무래도 파업 비파업으로 좀 나눠진 상황에서 경주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점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심상훈이 때려줘요. 김성근이 몰고 갑니다. 그들은 남승우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훈이 타이밍 잡고 때리면 11절에서 중후반 시속 나와요. 끝까지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훈이 넘어서고 3번이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3번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 뭐 거만거만한 선수들의 접전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승의 선전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심상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상훈의 선행감만 좋다면 김성훈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상훈이 때려주고 남순과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창원적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들을 송대하고 전장윤 협공 펼쳐 나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장윤 뭐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심상운이라든지 남승우를 제대로만 활용해 나간다면 뭐 전장윤 취입 못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닌 만큼 간만에 전장윤 취입과 살려 나간다면 뭐 4번과 1번이라든지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장윤이 득점만 높다 뿐이지 강추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득점이 확실하게 높은 상황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마크 추평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일하고 4-3 경주권까지는 4일하고 4-3 경주권까지는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2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아무래도 오대안하고 문승기, 김호준, 최봉기 여기에 최원재까지 파업 선수들입니다. 여민호하고 이규봉은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라는 점 여민호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규봉도 선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새로운 선행 승부 펼쳐나갔다간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규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민호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때릴 선수는 김호준하고 최봉기인데 아무래도 이들 때려봐 시속감이 안 나온다는 점에서 여민호가 이런 편성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후배들이에요. 아무래도 창원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창원의 대부죠. 그 점 때문에 여민호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최봉기를 아무래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봉기가 힘을 쓰고 여민호가 막혀 나가고 여민호의 뒷자리를 이규봉이 잘만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여민호가 직선에서 취입을 크게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여민호가 어려운 편성에서 직선 총알 같은 취입력 발휘 나가면서 머리쳤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그 점 생각해 본다면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전 주력 승부로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고 4번이 때려주고 5번을 몰아서 취편하고는 5번과 4번 정도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6번하고 5번, 4번 두 차권인데 5번과 6번 쪽을 5번하고 6번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여민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창원적 후배들이기 때문에 분명 작전 전개상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여민호는 힘든 견주를 펼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다리가 쌩쌩하고 젊은 김호준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3-7하고 3-4입니다. 3-7하고 3-4경주권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뭐 강축 경주가 아니에요. 배당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4, 3-7, 3-7과 3-4 공략해보고 싶다. 함께 염두에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여민호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다. 5번하고 4번을 차선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도 누가 머리 쳐도 할 만 없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최원재까지도 머리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배팅은 자제해달라는 말씀 쉬어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배수철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주드럭을 반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동성을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6번, 3번, 7번, 5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혹은 5번이 끌어내가지고 3번의 뒤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배수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의 축으로는 안정감이 있어요. 쌍의 축으로도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수철의 뒷자리를 김용건이 막혀 나가느냐 강재원이 막혀 나가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김용건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인지비도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강급후 죽쓰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노련합니다.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배수철의 시속감과 기량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데 가끔가다 박종현이 힘을 쓰고 남용찬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박정현이 낙차 이후 몇 달 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에요. 한데 박정현이 때려주고 남용찬이 끌어내가지고 후미를 하동성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하동성 믿다가 배수철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편성에서 남용찬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충분히 남용찬 재미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정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남용찬의 직선 추입발이 통하게 된다면 오히려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외선에서 추입력 나갈 수 있는 김용건이라든지 강재원이 쫓아 들어가는 1호하고 17경주권 1호하고 17경주권 정도는 남용찬 놓고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배수철이 동강대로 넘어서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3번과 5번 동반 입상, 3번과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하고 7번 정도는 아무래도 타이밍 길게 가져간다면 김용건도 차가 나올 수 있어요.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두 방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치범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치범 최근 경주 보면 취입이 나왔었던 경주가 없었어요. 유리한 편성에서도 막혀 만족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상훈 물론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은 심하고 있어요.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 잡았을 때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치범과 박상훈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김치범보다는 전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박상훈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치범이 박상훈을 뒤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다 둬야 될 것 같은데 박성순이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박상훈과 김치범의 연합인데 아무래도 박상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6번입니다. 이번에 6번 쪽에
2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치범이 박상훈을 인정하지 않고 3번 김시진을 활용해 나가면서 김치범이 막혀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경상권 협공이 가능하죠. 박상훈하고 홍석환이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박상훈이 냅다 젖힙니다. 홍석환이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홍석환이 지금 인천으로 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나름 선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유성에 있을 때보다 더 득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홍석환. 하지만 앞선 경주처럼 이렇게 경주가 흘러지게 된다면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이 주력이에요.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홍석환이 뭔가 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상훈도 간 보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홍석환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갑니다. 홍석환이 넘어서게 된다면 박성순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박성순 후미 공략에 나서면서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1번은 연합이라든지 뒤늦게 김치범이 쫓아가게 된다면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홍석환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고전하면서 지금 91점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91점대 후반까지 떨어질 만한 그런 저조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연하고 훈련하기 있기 때문에 최근 파업 빌파업으로 좀 나눠지다 보니까 홍석환이 고전하고 있는데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감 찾아 나가게 된다면 5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6번 뒤집기 승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그래도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2번, 6번이에요.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협보다는 맞대결 양상이 큰 것 같아요. 주병환을 중심으로 김재영하고 김명섭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한데 성정환하고 박지영, 박훈재, 김용태는 파업 선수들이에요. 노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대타로 출전했다가 결승까지 올라갔었고, 결승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우승하면서 짜릿한 우승 맛본 김명섭,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힘을 써서 경주 풀어 나가기보다는 주병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김명섭이 막혀 나갈 가능성, 그들을 김정이 자리 잡고 먼저 서두를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서두르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에게서는 성정환, 박지영, 박훈재, 김용태 중에서는 박정희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주병환이 때리면 11초 때 중후반 시동 나오기 때문에 이를 김명섭이 활용해 나가고 김정희 후미권 견제에 나간다면 4번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파업 비파업으로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공략해 본다면 결승전에서 우승하면서 자신감 얻은 김명섭 최근 부진 확실하게 털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인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공격적으로 7번과 1번 동반 입상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정희 저려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차는 심해요. 하지만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편성 3번, 1번, 7번, 4번, 2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7번도 4번을 견제해 나가려고 한다면 바로 뒤에다 붙여놓고 견제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주병환도 요즘 몸이 많이 올랐습니다. 동서울에서 훈련할 때보다 오히려 충남 내려가서 몸을 더 만들고 있는 주병환입니다.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요. 자신감 얻었어요. 7번, 1번을 주력으로 7번, 4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파업 선수들이 많습니다. 박정희 젖히고 성종환이 쫓아가요. 4번과 2번 깔끔하죠. 박지웅을 박훈재가 받아갑니다. 4번하고 5번 정도는 이번 편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4위하고 4, 5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하고 4, 5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좀 전략적인 연합보다는 한쪽의 완승 쪽으로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4, 2하고 파업 선수들이죠. 4, 5를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권혁진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동전하고 있어요.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 입장에서는 배준호라든지 김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배준호도 그렇고 김종현도 그렇고 선발급 선수들 시속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믿고 경주운영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혁진이 특별 승급 도전이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보다는 탑 좀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죠. 박성현, 김기범, 김정태, 박동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박성호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작전만 놓고 본다면 박성호가 유리할 것 같아요. 정신만 차린다면야 타정전으로 권혁진 뒤 마크는 편안하게 마크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도 박성호 추입을 견제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3번은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2번,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범 요즘 곧잘 추입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준호, 김종현 활약이 나가되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3-2가 가능하고 3-1이 나올 수 있어요. 3-2하고 3-1 경주권 공략해 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권혁진이 배준호라든지 김종현을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파업 선수들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가면서 권혁진을 완벽하게 따돌리게 된다면 박성호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김기범입니다. 박성호의 박동수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1번이죠.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 편성 2번 가능성보다는 권혁진 놓고 후차가 찾아야 되는 4번하고 6번보다는 1번과 2번의 선정 가능성 그 중에서도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박성호가 초반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3위가 먼저인 것 같아요. 3위를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조봉철의 직전회차 결승전에서 때려서 버텨냈어요. 다소 좀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점수가 높아진 조봉철 과연 금일도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서두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들인 최병길과 우성씨 주드럭을 발휘해 나가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봉철 작전 전개상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병길이 때리고 우성씨가 몰고 가게 된다면 조봉철이 넘어서기 버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조봉철 습성상 먼저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는 같은 강급자인 박진영이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를 강동규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동규가 때리고 4번이 넘어서긴 버거워요. 그 점 때문에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타종부터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럴 박진영이 활에 나가면서 취입,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예상만큼 아무래도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승부거리를 길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강동규가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4번이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해병대 후배인 박진영이 쫓아가면서 박진영 취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4번이 먼저고 1번, 7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기수별 우수 선수들 대항전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아무래도 기수별 우수 선수 경합보다는 실력으로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 지역적인 연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4하고 1-7 그 중에서 1번,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를 자리 잡게 된다면 1번, 4번, 3번, 2번이나 2번, 3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강동규는 앞에서 때리거나 뒤에서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4번 앞에서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4번이 먼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동규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강동규가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강동규가 1번하고 4번 상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강동규 후미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최혜영하고 우성식의 선전 한번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발주대치가 좋은 최혜영 1번과 4번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강동규 뒷자리로 라인전을 시도하게 된다면 뭐 7번, 3번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결승전에서 타종부터 때렸다가 죽을 썼죠. 아쉽게 간발의 차이로 끝까지 버텨내지 못했었던 우성식 몰고 갔어야 됐는데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결승전에서 과감하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다는 거, 컨디션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규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7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73하고 76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의 중심은 1번, 4번 쪽에 1번, 7번은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작업 지점에서 격렬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싱 격륜왕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 동일하게 격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격륜왕 착실하게 준비 잘 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